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치킨게임까지는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죠.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는 삼성전자 반도체 치킨게임 재현되나?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감산 없어요 했는데 별로 안 떨어졌고, 그 다음날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하이닉스는 보면 그냥 옛날 뭐 쭉쭉 떨어지는 감산 없어요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외국인들, 기관들 뭐 이런 애들 열심히 팔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면, 일단 우리가 이 치킨 게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치킨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치킨이 진짜 두 마리 싸우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면 서부 영화 막 이런 데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면 약간 겁쟁이 같은 사람들을 이제 속어로 치킨이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두 명이 차나 뭐 오토바이 이런 걸 갖고 양쪽에 두 명이 서로를 마주보고 풀악셀 뭐 빡 밟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러면 피하는 놈은 뭐야? 겁쟁이니까 뭐 치킨 게임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에어백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막 강판이 단단한 것도 아니니까, 옛날엔 진짜 치킨 게임 해가지고 둘이 막 풀악셀 밟고 박아버리면 차가 완전히 알루미늄 호일 같이 막 구겨지면서 그냥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킨 게임 하다가 실제 사람도 죽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킨 게임이 삼성전자의 감산을 안 한다는 이 소식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도 그 다음날은 좀 떨어지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치킨 게임까지는 안 갑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 52조 팔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60조 때 좀 머물다가 70조 정도로 쭉 왔어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2022년에 대충 한 11조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매출은 23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대충 5조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51200, 23020 대충 한 22% 나온단 말이죠. 영업이익률이 22%.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출 한 22% 깎이면서 영업이익 다 쪼그라들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냥 뭐 적자는 안 보고 그냥 똔똔 장사하면 된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라는 일단 원가 경쟁력에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예요? 우리 핸드폰 뭐 이런 거, 갤럭시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삼성전자는 갤럭시도 팔고 모바일 쪽에서 잘 나가고 디스플레이, TV 이런 가전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체력이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SDC 그 디스플레이 쪽에는 매출이 9조 3천억, 9조 4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거기서도 2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전이랑 모바일 쪽에서도 매출 47조에 영업이익 3조 5천억. 근데 하이닉스는 뭐예요? 하이닉스는 3분기에 매출 11조에 영업이익 대충 1조 6천억 정도를 했단 말이죠. 영업이익을 보면 1656 109829 대충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삼성전자는 보면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3분기에 매출이 23조에 영업이익이 5조가 넘는데, 얘네는 이제 11조하고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압도적이죠. 삼성전자는 원가 경쟁력이 좀 좋습니다. SK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이제 낸드 몇 단 쌓았다, 우리 삼성전자 이겼다 막 그렇게 자위를 하지만, 삼성전자는 실제 보면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죠. 그래서 우리 야 친구들아, 그게 기술력이 다가 아니야, 너희 한번 양산해봐라, 그거 쉽지 않다, 우리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하면서 원가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불황 때는 뭐냐면 D램 가격이 쭉쭉 떨어져요. 낸드 가격도 쭉쭉 떨어지죠.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한번 샀어요. 핸드폰 바꾸는데 3년 4년 걸린단 말이에요. 저도 이전에 핸드폰이 갤럭시 S9이었는데 X9 플러스였는데 지금 갤럭시 S21 쓴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또 23 나온다는데 저는 핸드폰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옛날에야 핸드폰을 뭐 매년 바꾸고 2년에 한번 바꾸고 했지만, 이제 점점 막 핸드폰도 한 3년 4년 써도 배터리 안 나가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핸드폰도 잘 안 바꾸고 TV도 워낙 좋아져가지고 TV 사면 한 5년 10년 간단 말이에요. 점점 모바일 쪽에서도 교체 주기가 느려지고, PC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PC가 제가 한 2년 전에 그 지포스 3080 해가지고 350만원 주고 샀는데 앞으로 크게 바꿀 일이 없을
없을 것 같아요. 향후 한 3, 4년 내에는. PC도 잘 안 바꾸고 하니까 D램이나 이런 데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을 찾을 때 과도기적인 게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바꿨으니까. 코로나 때 많이 바꾼 거를 우리가 이제 안 바꾸기 시작하니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PC 교체 수요도 줄어들면서 D램 가격, 낸드 가격 쪽쪽 빠졌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더 버틸 체력이 있어요.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보다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D램 쪽만 봐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야? 삼성전자는 우리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가정과 모바일에서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에 삼성이 D램으로 사실 재미를 좀 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치킨 게임 하면서 독일의 키몬다 날려버렸고, 2010년에 일본 엘피다까지 날려버렸어요. 대만의 난야 뭐 이런 애들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딱 들어가면 원가 경쟁력으로 그냥 다른 애들 다 날려버린.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이제 3사 과점 체제에 들어갔고, 시장 점유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이 3개 회사가 사실상 이 3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너무 작은 회사들이고, 앞으로 점유율 늘리면서 따라잡을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3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인위적 감산은 없다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화들짝 놀란 거야. 삼성이 나서면 치명적 변화 올 수도. 근데 이거 기자님들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지. 위기감 조장하면서. 여기 보면 치킨 게임 재현되나 하다가 뭐 또 나중에는 그냥 뭐 최대 실적 기록하나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그런 걸로 불안감도 조성했다가 희망도 줬다가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조회수도 올리고 하는 건데, 치킨 게임까지는 저는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등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부를 할 때도 1등 반에서 1등이든 아니면 전교에서 1등이든 이런 애들이 있으면 2등 3등은 막 주변에 가가지고 1등이 막 문제집 뭐 보고 있나, 학원은 어디 다니나 막 물어보고 수소문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보면 그 어머님들이 이제 2등 3등 어머님은 학부모에 가가지고 1등 엄마 있으면 쪼르르르 가가지고 아이고 1등 어머니 요즘에 학원은 어디 보내요, 학습지는 어디가 좋아요, 문제집 뭐 풀어야 돼요, 막 이렇게 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1등 엄마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얘는 EBS 보고 공부하던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2등 3등은 계속 하여튼 어떻게든 막 수소문해가지고 1등이 어디 다니는지 막 알아내가지고 1등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아. 이게 보면 삼성전자는 난 모르겠고 니들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너희가 쫓아와라. 나는 내 갈 길 갈 거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어떻게? 삼성전자 눈치 보면서 감산도 하고 투자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실제 투자 규모를 보면 예전부터 거의 줄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 금액을 늘려나가지, SK하이닉스는 막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막 요동을 쳐요. 그게 2등 3등은 삼성전자 1등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러겠죠. 막 이렇게 유명한 유튜버들은 저의 눈치를 전혀 안 보겠지만, 저는 나중에 라이브 할 때 일요일 8시는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 편집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누구랑 지금 컨텐츠를 제작할까, 막 이런 거 고민을 하겠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옛날에 삼성전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 라고 말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얘네는 1메가 옛날 예정 얘기니까 1메가 메모리 칩을 생산을 할 때, 1메가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메가의 대량 생산만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4메가, 16메가 선행학습, 고등학교 때도 보면 우리가 막 선행학습 하는 애들은 못 따라잡잖아요. 우리는 그냥 정규과정 밟아버려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피가 딱 흐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해버렸어요. 1메가 대량 양산 들어갈 때 4메가, 16메가까지 동시에 개발팀 운영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도 취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트렌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회로를 막 그리면서 이거를 밑으로 파내려 나가면서 그릴지 아니면 위로 쌓아 나가면서 그릴지를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미국의 연구팀한테는 너희는 밑으로 한번 파봐봐. 걔는 막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너희는 위로 한번 쌓아봐. 너희 두 개 동시에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한국에서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도 위로 이렇게 쌓았지, 밑으로 파내려가가지고 막 지하에다가 우리가 지하 도시를 만들지는 않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트렌치 방식 말고 스택으로 갑시다. 이건희 전 회장이 확신은 없었지만 본인 감이 그런가, 그냥 본질이 그런 거지. 위로 눈으로 보이는 데에서 확인을 하기가 쉽지, 밑으로 파내려가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밀고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스택 방식을 썼던 히타치, 뭐 아니면 후지츠, 미쓰비시, 뭐 이런 애들은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얘네도 다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스택 방식을 썼던. 근데 미국에서는 트렌치 방식 썼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IBM,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멘스 이런 애들은 D램 쪽에서 완전 철수를 해버렸죠. 여기 보면 아직도 IBM이랑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지멘스는 건재해요. 다른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나가고 뭐 컨설팅, 뭐 클라우드 쪽으로 나가면서 이 애들도 지금은 건재하지만 어쨌든 D램 쪽에서 완전 사업을 접었단 말이에요. 스택과 트렌치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삼성전자는 자, 선행 학습도 하고 이 학원도 가고 저 학원도 가면서 이 선생님 것도 들어보고 저 선생님 것도 들어보고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고 2등 3등 뭐 4등 5등 6등 이런 애들을 막 눈치 보면서 이제 요리조리 따라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때 일본 업체도 어떻게 했냐면, 삼성전자는 자, 알았어요. 공부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전 막 일주일 몰아쳐가지고 밤샘 공부하면 이거 안 된다. 자, 우리는 우리 갈 길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업의 본질, 공부의 본질을 알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자, 메모리 쪽에서 보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고점이 오면 조만간 또 불황이 와. 올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고점이 왔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등 사이클 비즈니스였다, 반도체라는 것이. 그래서 삼성이 94년 95년만 해도 막 조단위 이익 내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조만간 찾아온 그런 96년 97년 위기 때 또 이익이 확 깎이면서 좋지 않은 시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게 업체 입장에서 아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점이 오면 호황이니까 투자 늘립시다 했는데 곧바로 불황이 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면 불황 때 투자를 하면 곧이어 호황이 올 거니까 그걸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냐, 호황 때 누리지 않겠냐, 그리고 호황 때 조금 절제를 하면서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 곧이어 찾아올 불황을 잘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삼성전자는 그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까지 그런 전략을 썼고 이 전략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보면 호황 때 투자를 많이 안 늘리고 생산도 안 늘리고 불황 때도 그냥 본인 갈 길 가다 보니까 그게 훨씬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불황 때 투자를 하면 왜? 장비값도 싸겠죠. 장비 투자하는 회사들이 다른 업체들 다 주문 막 몰리고 있으면 얘는 어때? 뭐 그냥 어깨 뽕 들어가지고 막 그냥 너 얼마? 나 지금 바쁜데? 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질을 할 텐데, 불황 때는 어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거 좀 빨리 가져가 주세요, 우리 싸게 드릴게 하면서 불황 때는 오히려 값도 싸게 가져갈 수 있는데 텀도 짧아요. 장비가 막 밀려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밀려있지 않고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으면 납기도 짧아지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불황 때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거예요. 1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하면 불황 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2등 3등은 눈치 보느라 그때 감산해 줄 거고, 삼성은 나는 그때 장비 사고 싸게 그리고 납기도 짧게 가져가면서 투자를 열심히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때가 호황이었어요. 반도체 시장 호황. 근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불황 때 감산을 해버리고 삼성전자는 불황 때는 그냥 뭐 꾸준히 만들고 호황 때도 꾸준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우리의 시대가 왔다 하면서 호황 때 막 엄청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불황이 찾아오면 또 달라져요. 삼성전자는 보면 자, 불황 때 그냥 여전히 쭉 만들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막 적자를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불황이 오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렇게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요즘까지도 2022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오르고 있죠. 아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감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도 또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덤프 트럭이나 이런 버스 있으면 우리가 옆으로 피해야 되지. 우리 뭐 걔네한테 막 크락션 누르면서 막 위협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길에서 가다가 막 어깨 형님들 용문신 좀 입고 막 이러면 우리가 알아서 피하는 거지, 거기다가 막 태클 걸고 막 로킹 날리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삼성전자도 그 어깨나 그냥 덤프 트럭이에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이제 그 조그만 뭐 이런 차들이고 이 눈치를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지. 이렇게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치킨 게임은 아니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죽이면서까지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마이크론도 살려놔야 돼요,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미국 눈치 봐야 되거든요. 요즘 미국이 본국의 그 마이크론 좀 살려내려고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많이 팔아야 돼요, D램을.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을 감히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죽여버리면 국내 비판 여론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하이닉스가 딱 죽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다 먹으면 독점 이슈가 생깁니다.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50% 안 넘기게 살살 잘 유지하잖아요. 40%에서 한 45% 사이에 잘 유지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포지션을 누리면서 D램에서 이익을 열심히 쪽쪽 빨아내고, 그걸로 이제 파운드리 쪽, 본인이 파운드리는 2위니까 2위 사업자로서 가전이나 파운드리 이쪽에서 태클을 걸고 1위를 또 무너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치킨 게임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감산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조만간 반도체 시장은 또 반등의 여지가 있다. 아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나 권오현 회장이나 마찬가지로 반도체는 사이클 비즈니스다. 고점이 오면 또 저점이 오게 돼 있고, 저점이 오면 또 업황의 고점이 오게 돼 있다. 우리는 반도체 또 고점, 호황이 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게였습니다.